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 오늘도 재미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게 뭐 취미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성격상 스트레스가 많은 이제 틱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산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도 많이 부르고 말도 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운동도 많이 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 어쨌든 이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쟁을.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바로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여러분이 삶이 고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편안한 순간에도 나는 이미 졌을 수가 이미 져 있습니다. 말이 안 되네. 99%가 그래요. 99.9%의 인간이 이미 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걸 전쟁으로 인식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드물어요. 이게 왜 전쟁이냐 하면은 바로 뭐라 할까, 재미있게 사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냥 남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며 사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 사느냐, 그거에 이제 싸움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사람이 내가 태어났으면 나를 위해 살아야죠. 남을 위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라 바로 잠식당하고 포박당하여 그리고 털리는 거죠. 한마디로 폭망된다, 이겁니다. 이제 지론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에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고는 정확히 말하자면 나 자신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에고는 바로 리차드 도킨슨 박사가 말한 것처럼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에고는 바로 우리의 가진 유전자와 물려받은 성격에 근거하여 그 다음 세대로 우리의 유전자를, 우리의 그러한 에고를 말하자면 계속해서 복붙하여 계속해서 이 에고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에고의 그런 기본이 되는 DNA가 끊임없이, 유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것은 끊임없이 인간을 숙주로 하여 인간을 빨아먹는 그러한 피를 빠는 존재다 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집요하고 절대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우리가 살면 감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다마가 뱅뱅하야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수를 하면서 이제 인생이 폭망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스스로 폭망하지 아니하여도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 우주의 원리에 의하면 뭔가를 너무 심하게 집착하면 반드시 어떠한 폭망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어떤 우주의 법계라고도 할까, 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할까, 어쩌면 신이라고도 할까, 본질적 어떤 원리라고 할까, 진리라고 할까, 그러한 것이 살다 보니까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너는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이걸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분들은 알아내질 못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졌어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네가 어떤 생각을 씨가 돼가지고 어떠한 그런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그냥 네 상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연구한 연구자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실험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진화론 같은 것도 이론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 그 진화를 실험하여서 그것을 증명한 것이죠. 어떠한 이론이 생길 때 그걸 실험도 안 해보고 대가리로 굴려가지고 그게 틀리다 맞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과학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철저히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제가 이바고를 털어가지고 여러분을 믿게 하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저에게는 완전히 진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돌아가는 대로 이 삶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경험했기에 저절로 모든 일이 일어나서 도저히 내가 내 상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운빨이 엄청나게 치솟아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가 할 정도의 그런 운빨을 이제 증가시키다 보니까 처음에는 운빨이 약했는데 가면 갈수록 운빨이 상승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히는 일이 없이 풀리는 어떤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바로 뭐냐, 여러 오랜 실험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립한 나만의 메타인지다.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어떤 선안성에서 24만 명의 그러한 그 지방의 특이한 어떤 그러한 식습관으로 인해요. 거긴 채식하는 지방인데 거기서 23만 명을 10년 이상 연구한 결과 그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 확률이 25%, 50% 이상 낮았다. 일반인보다 낮았다.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제가 경험을 함으로써 확실히 확률적으로 엄청난 운빨이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하고 매일매일 놀라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무슨 큰 도덕적 무슨 영적 무슨 대단한 무슨 물질적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제 삶 속에서 제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얻는 그러한 어떤 것을 내가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거 끌어당김이 바로 도의 정점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이 바로 저에게는 신이기 때문에 신이란 것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이 아닌 곳에서는 바로 본질을 우리가 접할 수 없다. 본질을 느낄 수도 없다. 생명을 누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본질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생명이죠. 그럼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무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화. 예를 들면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여름이 아니고 잎사귀가 나고 나무가 소나무가 있다고 쳐요. 소나무가. 그럼 그 푸릇푸릇한 그 소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름에 오면 화창해지고 뭐 소나무 꽃이 피든가? 꽃이 안 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점점점 바뀌어지는, 제가 솔직히 소나무에 대해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소나무가 떠올라가지고 소나무를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겨울이 되면 잎이 다치고 무성하다가 결국은 어떤 솔방울도 만들어낼 것이고 또 나름대로 씨도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통은 잎이 나고 꽃이 나고 그다음에 씨가 나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시 죽은 것처럼 되다가 다시 봄에 살아나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환경에 따라서 바깥의 온도에 따라서 기기묘묘하게 변화하면서 또 겨울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나 다시 살아나죠. 그죠? 이러한 생명의 작용을 아직 과학이 발견하지 못하였다. 과연 이것에 정말 그것은 물론 이제 자기들은 발견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생명작용이 만일에 보면은 굉장히 본질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거죠. 즉 보이진 않지만 이 우주를 기동하고 보이지 않지만 나라는 인간의 욕심을 기동하고 있는 이 존재,
살리는 존재. 이것이 본질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만질 수 없기에 제가 끌어당김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돌 닦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돌 끌어당김이라는 게 하찮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야. 돈 버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우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단지 깨닫는 게 전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을 통해서 우주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지 시시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만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실제로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집을 얻을 것인가. 예를 들면 끌어당김으로 어떻게 집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끌어당김을 삶의 주업으로 살고 있는 저희 같은 그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메타포적인 요소가 강한 것입니다. 메타포. 즉 이것이 하나의 큰 상징이 돼요.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러한 울림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이다. 현대사회에서. 옷 입고 밥 먹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집은 비쌉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는 집이 아니게 됨으로써 집이 바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 공부한 자들에게는 바로 집에 대한 집착을 없앰으로써 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집을 그냥 예를 들면 이러한 방식 없이 그냥 얻으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적인 진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바로 집 때문에 인상이 폭망하게 되죠. 꼭 그렇다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이제 예를 들어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집을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집을 이제 얻으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대출이 많으니까 이제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도 안 되고 우리가 4인 가족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뭐 육성회비 내고 어째 이런 것도 살떨리고 하여간 뭐 용돈 같은 것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저기 옷 같은 거 항상 저기 여기서 빌려다가 그다음에 얻어다가 입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살 수 있는 게 없고 어머니도 그냥 새 옷을 사신 적이 없고 저도 새 옷을 사봤자 뭐 그냥 티셔츠 같은 거 그냥 5천 원에 5장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발도 한 1,000원짜리 5천 원 주면 다섯 켤레 주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신고 아무것도 뭐 산 것도 없고 살면서 선물이라는 거를 그냥 뭐 제대로 된 물건이나 옷 같은 걸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어렸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사신 거죠. 집 때문에 막 허리를 쫄라매고 한 20년을 그냥 그렇게 사셨는데 그래서 집을 이제 다 돈을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게 뭐냐면 제 이모가 어머니 형제가 이제 큰 집을 산 거죠. 거기다 또 이제 하여간 뭐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엄청나게 아파서 울며 불며 이제 이모한테 이 집을 좀 꾸며달라. 돈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딱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울며 막 그냥 며칠을 울어가지고 결국으로 어머니가 얻어내셔가지고 집을 아름답게 꾸미신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냐 바로 그냥 암에 걸리셔서 이제 한 2년쯤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니까 나중에 통장을 보니까 돈도 상당히 이제 몇 억을 모아 두셨더라고요.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그런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도 예쁘게 이제 레노베이션도 하면서 이제 꾸몄는데 바로 그냥 그렇게 이제 가신 거죠.
어떤 그런 거를 보면서 예를 들면 어머니가 또 이제 채식주의자라서 몸에 좋다는 채식 위주로 산나물 위주로만 드셨고 절대로 라면을 드신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써요. 콜라도 안 드시고 술도 안 드시고 그런데 바로 암에 걸려 가신 걸 제가 보면서 아 인생이 제가 그런 처음에 그런 첫 생각이 머리 들었던 거예요. 인생이란 얼마나 허망한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놓아도 쓰는 건 남이네. 그리고 자기는 그냥 가는구나. 어떤 그러한 그렇게 몸을 아꼈는데도 몸을 쓰지도 못하고 가시는구나. 그 하루에 3시간씩 정말 10몇 년을 3시간씩 매일 운동을 하셨는데도 바로 가시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신은 우리에게 불공평한 그러한 남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제가 굉장히 어떤 그러한 도로 끌려가는 그런 제가 마음 속에서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시작하게 되보다 이제 공부는 그 전에 했었지만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반대로 살기 시작한 거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강 아이 씨발 뭐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본 거예요. 그냥 믿자 그냥 믿고 어? 이러한 원리가 있다면 진짜 제가 그러니까 경전을 그냥 판 거죠. 특히 성경을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진짜 우리 엄마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 성경을 맨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빌고 빌고 또 빌었던 그 하나님이란 게 뭔가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아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구절 구절마다 제가 다 해본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된다. 이거는 내 마음의 일기장에 적어놓고 안 된다. 그거는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성경을 완전히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제 몸을 실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끌어당김의 길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떤 뭐라 하나 깨달음의 길을 알려준 그러한 저에게 이제 기본서가 되었던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음을 이제 성경을 벗어나서 다시 이제 나만의 이제 그런 공식을 정립하는 식으로 이제 저를 계속 실험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절대적 과학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저는 그런 비과학적인 신비주의를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설명도 제가 최대한도로 물론 신비주의가 없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좀 그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도로 신비주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유사과학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최대한 가지려고 최소한 실험하고 결과를 얻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제 삶에서 실험하고 결과를 얻는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집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시 돌아와서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집이 스스로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이 스스로 나에게 오게끔 제가 집에 대한 집착을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을 5년 정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집과 바깥이라는 것은 아주 차이가 심합니다. 우리에게. 집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고 웃음이 막 오고 막 이런 것이고 근데 바깥 세상은 피곤하고 원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곳이 바로 이렇게 극도적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강하게 집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의 근본 원리가 되는 거,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집은 너무 좋은 것이고 바깥은 안 좋은 것이다. 이러한 특히 저 같은 히코코모리들의 그러한 사상 속에는 그러한 굉장히 집을 얻기 힘든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얻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집을 얻어서 거의 그 직전까지 가다가 그걸 말아먹은 것이 바로 정말로 10번 이상이다. 그 5년 동안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말 작은 하나하나 때문에 틀어진 마지막 끝에 가서 계속 틀어져 가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했냐? 그건 아니죠. 지가 와서 나한테 왔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 집을 얻어라 이렇게 하면 또 얻고 누가 와서 이 집을 얻어라 하면 또 얻고 누가 와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 또 그렇게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스타일이 너무나 게을러가지고 그냥 다 피하는 성격이야 원래.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뭐라 하나 깨달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구구절절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사는 집을 결국은 이제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 집을 집으로 가지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제 창에는 제가 이것을 텐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들기 위해서 안에 메타포를 걸어놨는데, 창에다가 커튼이 아니라 이제 이불보를 걸어놨어요. 이불보를 어떻게 걸었냐면, 캠핑할 때 벽에 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벽에다가 캠핑할 때 이불보를 거는 방식, 캠핑 천막을 타프를 거는 방식으로 걸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편안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가 집이 되면 저는 집을 뺏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집은 좋은 것이라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을 뺏겼죠. 가정이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집착,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환상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끊어졌죠. 그러면서 내가 1인 가족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자식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많은 돈도 보내주고. 그러나 그건 뭐냐, 어떤 그러한 형태, 외적 형태의 어떤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바로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이 바로 끌어당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가족을 집착하기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그죠? 그러나 가족의 집착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가 되면서 자녀들과 아주 끈끈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삶이란 것은 자녀를 집착하면 자녀를 잃고, 집에 집착하면 집을 잃고, 그러나 집의 집착을 버리고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자녀와 집은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중요하지 않는 것을 쉽게 얻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내가 그것에 집착할 때 그것을 그냥 즐기고, 그걸 삶의 여정에 삶이란 길을 걸어가면서 그 여정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서 즐기듯이, 그 꽃들 사이에서 다가오는 귀여운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즐기듯이,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쳐가는 그러한 어떠한 그림같이, 어떤 그러한 자연 풍경같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하게 지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끌어당김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급부에 바로 행복은 불행을 갖다 준다. 행복은 반드시 어떠한 그런 불행을 같이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바로 인간은 불행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어떤 물질을 통한 어떤 관계를 통한 그러한 집착을 우리가 버림으로 인하여 도리어 그 관계와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삶의 모양들이 떠오르게 된다. 스스로 떠오르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제가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에고와의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깨달아야 돼요. 에고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집착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입니다. 에고는 갈등을 일으켜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바로 갈등을 통해서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걸 해야만 되는 어떠한 그러한 당위성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수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이 들면 죽었다 그러면 울고 막 난리 칩니까?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살아나도록 뭔가 하든지, 아니면 뭔가 자식을 추억을 가지고 그냥 잘 살아가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화를 내고 복수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 범인을 잡아야 되고,
왜 국가에 대해 상소를 하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난리 친다는 말씀 죄송합니다. 그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에 깔려있는 바로 그 베이스는 바로 뭐냐? 복수자의 마음이 그대로 깔려있다는 거예요. 복수. 왜 복수자의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에고가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에고가 죽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에고는 반응을 해야 돼요. 아주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생각을 잃어버리질 않죠. 에고는 생각으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에고는 기본적으로 DNA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DNA를 가지고 있죠. 그 DNA에 있는 많은 그런 성격 정보들과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정보 안에 이미 복수자는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진화를 통해서 복수하지 않으면 바로 그 집단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강력한 복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뭔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엔 경찰이 없었으니까 스스로 복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딱 이렇게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복수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수할 생각이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조질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런 어떤 들끓는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자기가 만약 누가 누가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반드시 총을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마음이 약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그 대통령 멱살에 자꾸 울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제발 남이 날 도와줬으면. 그럼 물론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은 복수를 할 수 있지만 남한테 울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건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걸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인간이란 것은 말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누굴 도와주거나 그럴 마음이 없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이지 그냥. 약육강식의 어떤 약육강식의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한 자들이 울고불고 하는 거를 누가 들어줍니까? 그걸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안 도와주죠. 권력자들이 인간을 도와주는 것은 그들을 서서히 마치 그 가축을 키우듯이 서서히 닭을 키우듯이 알을 먹고 그다음에 우유를 짜서 죽을 때까지 먹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만일에 그 권력자들은 이제 법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우린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의 베이스에는 그런 복수가 깔려 있고 그리고 부정하고 그런 약육강식의 어떤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당연히 그래 깔려 있는 어떤 처절한 냉혹한 그러한 베이스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막 의지해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누가 도와줍니까? 이번에도 뭐 어디 가서 항상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지진도 나고 뭐 홍수도 나고 그러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결국 뭐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 한으로 삽니다. 친구를 뭐 이렇게 많이 새겨가지고 그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거 없어요. 독고다이. 각자 도생이에요.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나를 적대한지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바로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신으로서 모든 상황을 내가 끌어들인 거니까. 내가 저주를 당해도 내가 스스로 끌어들인 저주요. 내가 복을 당해도 내가 스스로 끌어들인 복이니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나는 말을 들면 어떤 누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통해서 또 감정 미션을 함으로써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수자의 그런 어떤 감정 미션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인간의 베이스에 깔린 프로그램이야. 그거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더 깊이 있는 생각들이에요. 표면적인 생각이 아니고 무의식에 깔려 있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냐? 바로 우리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무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 있으면 냉정해지면 우리가 그 생각에 빠지지 않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에고의 노예에서 살면 안 된다. 세뇌당해서 그냥 당연히 이런 거지 이렇게 하면 이런 마음으로 당위성을 가지고 그냥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모를 때 내 안에 있는 깊은 프로그램들 무의식을 모를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죠. 그냥 그 순간에 누구냐? 우리 도인들은 바로 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당해도 똑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내가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차원이 틀려요. 나는 알면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복수를 하지를 알면서 그러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복수를 할 때는 그 사람은 모르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서 에고의 노름을 하고 에고의 종이 되어서 바로 그 에고를 강화시키고 그 감정에 빠져서 그 감정을 강화시키면서 생각과 감정이 강화되면서 에고를 강화시키면서 결국 뭐냐? 나는 이 에고를 후대에 전해주는 숙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고는 나의 에너지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복수자의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다크합니다. 다크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파괴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파괴적이란 말은 그 에고한테 내가 피를 빨려서 에고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에고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죽하면 성경에는 에고를 귀신이라고 하고 악마라고 했다는 겁니다. 디아블로고. 우리의 생명을 빨아먹는 존재라 이거예요. 이 에고가.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평생을 결국은 갈등하면서, 그죠? 집착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집착 안 하는데 갈등을 왜 합니까? 집착 안 하는데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갈등을 하면서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감정의 홍수에 혼란이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 어떻게 누가 좀 도와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정신을 번쩍 차리면 호랑이 등에 타도 정신을 번쩍 차리면 거기서 또 살아갈 길이 열어가는 거죠. 살아갈 길을 계속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또 찾게 지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줘도. 가다가도 이상하게 돈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가다가도 이상하게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가다가도 이상하게 빈집을 나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고 나 어떻게 도와줘.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말을 가끔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절대 누구한테 조언 안 해줘요. 근데 어떤 분한테 조언을 해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못해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못해 힘들어 죽겠다는 바로 그 에고에 바로 휩싸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어. 왜냐면 에고가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내가 말하는 그 얘기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힘싸움에서 제가 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누구한테 되도록이면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안 해요. 절대로 옛날엔 길 가다가 막 아무나 붙잡고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니까. 왜냐면 그 안에 에고가 자기가 에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무의식의 세계가 너무 많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의 깊이가 얕아가지고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감정 있죠. 지금 제가 마음이 아픈 거 있죠. 내가 갈등하는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에고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가 내 안에서 저와 마음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에고는 본질인 저와 신인 저와 인간인 에고는 그 마음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느끼고 그 혼란을 같이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아니며 그것은 DNA라는 수십억만 년의 그러한 정말로 그 첫 번째 생물부터 계속 쌓아내어온
처음에 있는 세포, 세균과 우리 뇌에 있는 진핵세포는 50% 정도가 DNA가 동일합니다. 그 정도로 비슷해요. 처음에 원생생물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똑같이 미토콘드리아의 그러한 ATP 활성화 에너지로 똑같이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변화가 적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러한 인간의 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뇌 속에도 파충류 뇌가 있고 원숭이의 뇌가 있고 지렁이의 뇌가 있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한 겹씩 양파가 껍질을 이렇게 바깥으로 있듯이 그 안에 파충류의 뇌라는 것도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이 집합적으로 나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성격과 그런 것들이 나에게까지 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파충류 같은 분들도, 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기 싫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에고가 이렇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고는 우리의 몸의 숙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숙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밥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 힘을 주고 우리가 웃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즐기기도 하면서 그러한 에고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바로 무엇에 계속 강한 집착을 하게 하고, 집착을 함으로써 그 집착 속에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그 생각과 감정 자체가 에고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에고는 뭐냐? 생각과 감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화 시스템 만들어서 인간을 바로 게이머가 아니라 NPC로 만든다 이거예요. NPC라는 것은 게임 속에 바로 자동 인형처럼 같은 말만 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말하죠. 게임 속에서. RPG 게임 하다 보면 그런 NPC가 이제 질문을 뭐라 그러나 퀘스트를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게임할 때 거기서 돈을 받고 뭐 이렇죠. 반지를 막 받고 뭐 칼을 받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우리가 NPC화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뭐냐, 이 어떤 그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깨어난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이런 말과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뭔가 하여간 그렇게 안 될 구실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해보면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데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꼭 그것만이 이제 당연히 에고는 아니고, 그러한 이제 것에 빠져서 끊임없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국은 돌을 쫓으나 돌을 쫓지 못하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기꺼를 흘려버리고 결국은 뭐냐, 어떻게 해서 뭐 예를 들면 그냥 돈을만을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아니면 뭐 마음의 기쁨만을 얻겠다든가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만을 얻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고통을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 대신 고통을 받으려고 선택을 하면 기쁨은 반드시 얻게 됩니다. 처음에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장 좋든가 하면 바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고통도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고통은 물러나고 오히려 기쁜 일들이 더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에고의 그런 정체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신임을 아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 있는가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 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깨달아서,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이해해가지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말이죠. 내가 내 안을 관찰해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어떤 사이코 생명체구나. 거기에 나의 어떠한 것도, 정말 신의 본질인 어떤 그런 어떠한 것도 거기에 있지 않고, 그건 혼자 지랄 발광하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갈등이 전혀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러한 그 뭐라고 하나, 정말 악마 같은 그러한 에고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고 없으면 이 세상에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고를 미워한다기보다는 에고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에고가 악마가 되지 않도록 내가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어떤 물질에 집착한다는 것은 물질 이전에 뭐냐? 거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집착하는 것이고, 물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깊은 곳에 따지면 뭐냐면 에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기인한다. 이거 아무것도 없어서 살 수 있는데, 실제는 뭐냐?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영이라도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무슨, 내가 그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진짜로 어떤, 제가 영적인 잘못 때문에 한 2달 정도 돈이 없었어. 어떨 때 3달 돈이 없어도 무조건 사라져요. 하다못해 제가 길에서 병 같은 거 주워서 팔아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다 사라져. 그래도 다 누가 도와줘요, 계속해서. 제가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아마 한두 번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일부러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항상 그런 거야. 누가 나한테 통장에 돈을 쏴주지만 제가 그걸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 정도예요. 누가 돈을 갖다 주고, 누가 물건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줘도 한 번도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길 가다 갑자기 만나가지고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아는 사람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그런 분들도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한 3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통장에 돈을 쏴준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제가 다 넘어갔어요. 계속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넘어가는 걸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그 자녀인 그러한 새들을, 그리고 꽃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에고는 그러니까 그 뭐라 하나,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건 내 두려움이 아니에요. 에고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고는 바로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에고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의 에고는 아주 다 까발려져야 돼. 깊이 더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까발려지고, 그리고 나서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나는 관찰자지 그 에고가 아니야. 전혀 이 갈등은 전혀 내가 느끼는 게 아니야. 에고라는 생각과 감정이 혼자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것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전혀. 나는 뭐냐, 거기에 휩쓸리는 것뿐이야. 휩쓸려. 마치 그 흘러가는 급류에 내가 거기에 몸을 던져서 내가 흡수해서 같이 떠내려가듯이. 근데 내가 깨어있다는 건 뭐냐, 별거 아니에요. 그 흘러가는 급류를, 그 생각과 감정과 물질들을 내가 물 밖에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에고라는 급류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바깥에 서 있겠다 하면 바깥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그것을, 자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내 자리를 바로 이 세상 속에 생각과 감정이란, 결국 에고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에고라고 동일시하는 순간에 나는 영원한 바로 물살에 휩쓸려 들어가서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그겁니다. 근데 내가 바깥에 있으면 바로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급류 속에 있을 때는 끌어당김이 일어나잖아. 내가 급류 밖으로 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에게 여름과 같아서, 내 속에서 봄과 같아서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저절로 마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나에게는 바로 끌어당길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이 있어요.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영원히 끌어당길 수 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 키워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지구라는 지구의 모양은 변하지만 지구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언젠간 뭐 사라지겠지만 그것의 메타포처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꽃을 피우고 환생의 환생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삶의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바로 밖으로 나와. 모래 있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100% 에고라고 네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에겐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나에겐 0이야. 난 허공이야. 근데 내가 에고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왜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 미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속에 에고의 회로가 뇌 속에 장착이 돼서 이 신경 다발이 서로 신경 회로를 만들어서 에고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성된 에고는 바로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지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바로 이 고통에 집착하지 말고 고통이라는 것을 유유하게 느껴지면서 이까 별거 아니네 하면서 계속 익숙해지면서 거기다 설탕 한 숟갈 바로 사랑한다. 사랑해. 수치심과 사랑할 복수자야. 너도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너 지금 에고에 속한 지금 너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복수를 합니다. 어떨 때는. 최소한의 복수는 하죠. 어떨 때는 승질 좀 내고 어떨 때는 나한테 무시하는 사람 쌩까 버리는 거죠. 뭐 그냥 쌩까. 더 이상 뭐 말도 안 해 그냥.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내 인생에서. 맹자가 말한 것처럼 오는 사람 잡지 않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뭐 잘해주지만 그냥 뭐 나한테 대면하고 무시해버리면 나도 그냥 쌩까고 그냥 뭐 인사도 안 하는 거지 한마디로.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 아직까지 복수자가 이 안에 살아있거든요. 알지만 내가 열받는 게 아니지만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쨌든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게 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간 있으니까 기생충이 내 몸에 있는 그런 무슨 뭐 병은 아니지만 기생충이 들어와서 나한테 꿈틀거려도 뭔가 근질근질하고 몸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좀 최소한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 안 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이 그냥 최소한의 너무 심하게 과거에는 막 심하게 복수를 하고 막 미워하고 짜증을 냈지만 지금은 그냥 그래 네 알아 살아라. 그런 얘기를 가는 거죠. 왜냐면 나에게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나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도 끌어당겨지고 그리고 먹을 것도 끌어당겨지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기회는 무궁무진해. 이 사람을 버려도 내 인생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왜냐면 그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살아봤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뭐 다 살아본 건 아니죠. 물론 제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봤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충분할 만큼 제가 이 정도면 내가 어떻게도 사는구나 이걸 알 만큼 그래서 통장에 돈이 떨어져가도 그냥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냥 스트레스는 받지만 어차피 내 스트레스도 아닌데 에고 너도 스트레스 받는구나. 왜냐하면 에고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의 확신이에요. 에고는 반응을 해야 돼. 어떤 것이 오면 반응을 해야 돼. 진짜 우리 신으로서 우리는 뭐냐? 허공이에요. 어떠한 것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에고는 반응을 해야 돼. 에고는 반응을 강하게 하고 특히 스트레스 작용으로서 반응을 하고 물론 기쁨의 작용, 행복의 작용도 있지만 어떤 더 다크한 에너지로서 행복보다는 굉장히 다크한 것으로 마음에 아주 그냥 한에 뿌리를 내가지고 화병이 나야만이 진짜 에고가 아주 그냥 강력해져가지고 우리가 화병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죠? 화병이라는 거 간단해요. 그냥 사실은 며칠이면 낫는 거야. 저한테는 화병 걸려도. 왜냐면 난 그게 내가 아니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망한 게 아닌데 내가 열받은 게 아닌데
내가 어떤 무슨 내가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DNA를 만들었어요? 나 DNA 만든 적도 없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각들, 교육들, 내가 이 사회로부터 모든 법들과 질서와 문화와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도 내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건 내 오리지널이 아닌데, 그거 내 생각이 아닌데, 그걸 에고를 내가 만들었어. 그것도 아니야. 내가 만든 그런 창조품이라면 내가 사랑하겠지만,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열받으면 속에서 지가 지랄하면서 자기가 반응을 하면서, 이 물질의 생각에, 감정에 반응을 하면서, 남의 무시하는 거에 반응을 하면서, 복수자로서 일어나면서, 갈등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기를 지금 내 안에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왜 거기 반응을 합니까? 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지가 힘이 빠질 때까지. 그러면서 그걸 느껴주는 거야. 그거 익숙한 건데 또 왔구나, 너. 옛날엔 몰랐어. 옛날엔 몰랐을 때는 무서웠어.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그래, 지금 알아. 복수자 갔다 오면 복수의 느낌이 딱 올라와요. 그럼, 아, 너 또 왔구나. 한 번 만났을 때는 무서워. 근데 두 번 만났을 때는 덜 무서워. 귀신도요, 1000번 만나면 더 이상 귀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퇴마사도 하고 무당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걱정해요? 그냥 거기 또 왔구나. 내 친구에 또 왔구나. 그래도 가지 말아라. 영원히 나와 함께 있자.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영원히 내 안에서 나는 우주이기 때문에 귀신 몇 마리 들어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우주다. 나는 광활한 바다이다. 흙탕물 몇 가지 흩뿌려도 나한테는 작용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아니다. 너요. 내가 원치 않은 나의 불청격이요. 그냥 나와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또 너를 통해서 내가 행복도 얻고 고통도 얻으면서 나름대로 이 삶을 재밌게 얻으리라. 피곤하게 살면서 내가 또 쉼을 얻으리라. 내가 울면서 또 웃음을 또 내가 얻으리라. 그러나 그거 웃음에도 울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피곤해도 쉼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내가 이 집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내가 동네도 집착하지 않으며, 내가 이 모든 것을 즐기면서 이 길가에 피어난 흐드러진 꽃들도 바라보고, 잡초도 바라보고, 다가오는 귀여운 고양이의, 우리 새끼들이 고양이 같은 거죠. 뭐.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기 새끼들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다가 또 그들이 한 20살 되면은 또 돌봐주다가 이제 또 가는 거예요. 난 내일을. 다음 환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삶은 사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자유를 마음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거침이 없이 이 진동이 올려요, 저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진동이, 마음의 이 자유에서 오는 막힘없는 흐름 가운데서, 이 말할 수 없는 진동 가운데서 나는 정말 부풀어 올라요. 너무나 황홀해서. 왜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집착도 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 에고가 아직 여기 살아있기에.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에고와 싸우지 않고 에고가 열심히 놀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싫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에고라는 그 고양이가 사자가 돼요. 왜냐면 우리 속의 사자처럼 그거를 싫어하면서 그 에고가 흐르지 못하도록, 에고의 그 감정과 생각이 그냥 사라지지 못하도록 싫어하면서 내가 그걸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에고는 바로 그 싫어하라는 것을, 그의 시도는 사실 뭐 살짝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뿐인데, 한 3일이 지나고 나면 그 누가 살짝 기분 나쁜 게 내 속에서 호랑이가 돼가지고 다시는 내가 직장을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싫다는 마음을 에고는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마음대로 놀아 그래. 그래서 싫다는 마음을 버리고 액셉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 에고는 뭡니까? 지가 놀다가 힘이 약화돼요. 내가 자꾸 감정 묘시를 해주니까 이 머릿속에서 이게 약해지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약해집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집착하지 않을수록 계속 약해집니다. 사랑해지면 더 약해집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하나 사라져갑니다. 어떤 건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단 하루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더 강화되어서 습관이 되었는가에 따라 달라. 내가 타고난 피줄에 따라 달라도 조시냐 이시냐 박가냐 다릅니다. 약간씩.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거의 비슷하죠. 전 인류가. 복수자요, 두려워하는 자요, 그다음에 에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에고는 절대로 반응해야 돼. 두렵기 때문에. 이 내가 죽기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내가 죽기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공이라서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뭐냐? 에고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에고도 사라지니까. 물론 다음 세대로 가지만 그걸 잘 보존해 가지고 다음 세대로 보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미묘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사실 짐승같이는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다람쥐나 뭐 토끼가 그렇게 열심히 뭘 합니까? 길 가다 도토리 만나면 모아서 겨울을 준비하고, 길 가다가 산딸기 만나면 산딸기 따먹으면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몸에 털도 있으니까, 그냥 털이 있으니까 옷이 필요 없고, 저도 옷 그냥 있는 거 쓰는 거지. 그냥 예쁘게 안 입고 다녀요. 그냥 있는 거지. 옷 사는 것도 없이 집에 뭐 그냥 침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니멀리스트가 된 게 아니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별로 없으니까 우선. 그리고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건 메타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메타포요. 나에게 주는 이 뇌에 메타포를 줘서 뇌 속에서 이게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의도치 않게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타포를 형성해 놓은 거죠. 내 집에. 이 물건이 없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통해서 내 뇌 속에 바로 이것이 내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도 내가 편안하다는, 집만 편안한 게 아니라 밖에서도 내 집처럼 지낼 수 있다는 그러한 나에게 자꾸 어떤 생각을 심어줘서 내 생각이 변하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에고를 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수련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말에 굉장히 두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대본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평소에 생각하는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세요. 바로 에고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고는 사실 수십억 년의 그러한 내 이전에 이미 그 원생 생물로부터 내려온 DNA 속에서 진화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돼서 뱀이었다가 원숭이였다가 지렁이였다가 이러면서 내 안에까지 들어온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내 지금 살면서의 부모의 교육과 환경에 따라서 인류의 어떤 그런 공통의 유산인 그런 어떤 베이스들을 쫙 끌어당겨서 하나로 만들어진 바로 지적 사이버 생명체요. 그리고 내게 가진 모든 지금 고민과 생각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나 마음을 공유하는 그러한 지적 사이버 생명체인 AI, 정말 엄청난 AI인 바로 이 에고가 지금 내 안에서 하고 있는 미친 짓들이라는 것을, 그거랑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그런 의도도 없으며 그걸 원하지도 않으며 나는 기쁘고 싶지도 않고 슬프고 싶지 않고 단지 길을 가다가 사람처럼 도토리를 만나서 오늘 하루를 먹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면 더 이상 특별히 뭐가 필요한 것도 없고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자친구 만나면 뭐 애도 한번 낳아보고 직장도 한번 다녀보고 취미도 하시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집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은 좀 길게 말을 했지만 끝을 맺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